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꿈의 현실성 3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 꿈을 이루는데 내 통제권, 강점 안의 요소들에 의존하는가. 이번 시간에는 좀 자신의 강점, 습관, 잠재력 이런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현실은 상상, 판타지의 적이지만 꿈의 적은 아니다. 네, 우리가 그냥 판타지만 꿈꾸고 공상만 하고 하는 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꿈은 꿈 이퀄 판타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꿈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 또 현실과 계속 소통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추구할 가치가 있을까요? 뭐 약간 꿈을 꾸면서 자기 만족, 자아도취, 그쵸? 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상으로 실현을 위한 꿈이라면, 실현을 하고 싶은 꿈이라면은 현실이 항상 전제 또 혹시 동반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이 당신을 데려갈 만큼 갈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진술과 이 이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데려갈 만큼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을 꾼 만큼만 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동의 혹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꿈도 중요하고 디서플린이라고 하죠. 실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서 꿈도 계속 확장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이 스테이트먼트 하나만 가지고 긍정, 부정을 완전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같이 발전을 시켜가겠습니다. 잘못된 성공 마인드. 왜 현실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과 다른가? 꿈을 꾸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의도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운에 의존하는 공상가들과 자기 훈련, 규율에 의존하는 드림 빌더스 사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표가 나오지만 이 두 가지를 바로바로 비교를 해봤어요. 운이냐, 훈련이냐. 운과 훈련. 목적지만 생각하냐, 과정도 생각하냐. 불건전한 기대를 하냐, 건전한 불만을 품느냐. 일의 가치를 최소화하냐, 일의 가치를 최대화하냐. 변명거리만 늘어놓느냐, 행동을 리드하냐. 무력감이냐, 추진력이냐. 고립감이냐, 팀워크이냐. 기다림이냐, 시작하냐. 위험 회피냐, 위험을 감수냐. 책임 회피냐, 책임을 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기대와 건강한 불만 사이의 차이점. 네. 기대만 차 있고 실제적으로 건전한 불만을 통해서 그거를 향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도표를 다른 곳으로 해서 봤습니다. 공상가와 꿈을 이루는 자의 차이. 저희는 이런 반복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슬라이드라도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적용할 거를 생각하면서 또 집에서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약한 사람은 운을 믿는다.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에머슨이 한 말이죠. 그래서 공상가는 운과 목적지만 생각한다면 훈련과 과정을 생각하는 게 드림 빌더의 차이점인 거죠. 불건전한 기대를 양산하고 일의 가치를 최소화한다면 일의 소중함 그리고 일의 중요성 최대하고 건전한 불만이 일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변명거리를 찾고 무력감을 낳는다면
행동을 리드하고 추진력을 낳는 게 드림 리더스입니다. 고립감을 키우고 기다리는 게 공상가라면 팀워크를 장려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시작을 꼭 한다는 것이죠. 네. 개인적 위험을 피하기도 하지만 필요시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진다. 여러분, 현실을 보게 하는 꿈에 적힌 작은 글씨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대놓고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이 부분은 진짜 꿈을 가지고 스트러글 해보고 아둥바둥 해온 사람들이 알게 되는 노하우입니다. 뭐냐? 내가 바랬던 것보다 과정이 더 오래 걸리네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물이 더 많네. 그렇죠? 내가 기대한 것보다 실망이 더 크네. 내 상상보다 바닥이 더 깊네. 그리고 예상보다 대가가 더 크네. 우리 지금 이제 빌소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좋은 지금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그 현실 가운데서 장애물이라든지 과정이 오래 걸린다든지 실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를 함께 이뤄가는 또 동역자들과 또 계속 그 과정들을 훈련을 걷다 보면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핑계를 찾는 사람과 결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주관식 질문들에게 답을 스스로가 적으시라고 제가 단답형 그 빈칸은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 배려하신 거니까 이 주관식 질문들에게 좀 많이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을 써보세요. 그래서 피해자 심리, 또 승자 심리의 차이점. 피해자 심리는 어떨까요? 빅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라는 말을 쓰죠. 근데 승자 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부모님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런 지금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라든지, 근데 승자 심리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게 태어났지만 나는 혜택을 많이 못 받았지만 나는 이 오프라인에 무엇이 막혔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꿈에 관한 작은 글자들 우리가 같이 함께 방금 아까 봤죠? 그래서 여정은 바람보다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냐? 생각보다 더 많은 장애물. 실망감을 얼마나 잘 다룹니까? 기대보다 더 큰 실망. 어떤 실망감을 감내할 수 있죠? 상상보다 더 깊은 바닥 같은 실망. 꿈에 얼마의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나요? 예상보다 더 큰 대가.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 한번 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노트에 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21페이지 하고 있고요. 꿈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는 강점에 기초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잘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이 현실성에 대해서 강점에 기초해서 우리가 현실을 뚫고 나가자. 그리고 이 강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 우리 습관 특강도 잠깐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강점과 습관을 플러스 시켜서 잠재력을 폭발시킨다. 최대한 발휘한다 하는 것이죠. 왜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게 더 유리할까요? 우리 빌소님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게 중요한 이유?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애매한데요. 당연한 예, 건가요?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약점에 집착하다 보면 계속 그 되돌아가는 성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쳇바퀴라고 할까? 그러나 이제 음, 계속 브레이크를 잡히는 거죠. 근데 음, 이제 강점을 갖고 추진하다 보면 결국 그 진행이 되죠. 그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장점을 갖고 시도할 때 결국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지 자꾸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소극적이 되고 뭔가 좀 네. 이렇게 퇴행한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 내 약점에게 포커스 두고 그거를 보완하는 정도로 하면은요, 모든 게 다 평준화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뭔가의 결과를 내거나 탁월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존 맥스웰은 리더십이라는 그 하나의 자기의 어떤 나중에 이제 열정에 대해서도 오늘 다룰 겁니다. 이 열정과 강점 그에 기반을 두고 자기의 어떤 재능과 열정의 두 가지의 핵심 분모를 기반을 두고 해나갔죠. 그래서 결과도 얻은 것이죠. 나는 내게 재능 있는 쪽으로 관심 분야를 바꾸고 꿈을 내 강점 위에 짓는데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을 쏟았다. 여러 차례의 시도와 실수,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내 최고의 꿈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하기 싫은 일이나 잘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어, 존 맥스웰은 목회자였죠? 예, 그렇죠? 근데 부모님도 아버지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어떤 한 지역에 이런 노회장 같이 이런 리더 역할을 하신 아버지였는데 좀 시골 쪽이었죠. 근데 맥스웰은 부모의 등을 아버지의 등을 업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뭔가 리더로 이제 추천받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초기 목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가니까 한 6명 정도가 앉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에 했는데 거기서 정말 그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열정적인 성격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좋아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동원 주의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300명을 돌파해 보자. 이 마을 사람이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총동원 300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를 또 해냅니다. 강점이 뭐냐? 뭔가 사람을 동기부여를 해서 그 말한 거를 이루게 하는 어떤 당연한 그런 의지? 그게 이제 굉장히 리더십의 또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중요한 거를 발견합니다.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은 이 리더십, 그 다음에 attitude, 태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존 맥스웰이 제일 강조한 게 REAL이에요. REAL이 뭐냐면 R은 relationship, 관계, 아주 관계를 잘하는 분이죠. E는 equipping, 사람을 구비시키는 거. 그 다음에 A는 attitude, 태도죠. 그 다음에 L은 leadership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네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 강하고 또 장점이 있다.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는 용어로 이제 함께 이제 뭉쳐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점에 의존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최소 노력의 법칙은요. 작게 노력을 하지만 결과를 더 멋지고 더 많이 그리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분야를 찾는 것이죠. 진정한 목표와 정말 잘하는 영역을 찾기. 다른 사람에겐 어렵지만 내겐 쉬운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대가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하고픈 일이 무엇일까?
이 대답을 토대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은 진짜 100시간을 했는데 나는 이거 한 10시간을 하니까 되던데? 뭐 이렇게 하는 그 영역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가치를 투자할 만큼, 그렇죠? 여러분을 믿고 그거를 투자를 할 만큼, 비즈니스 용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돈을 지불할 만큼 아니면 투자를 할 만큼의 그 영역을 찾는 거죠. 그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강점에 의존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강점에 의존할 때 효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로드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꿈의 기초입니다. 비현실적인 꿈을 꿀수록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꿈을 꾸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강점 영역, 그리고 강점 영역을 강화시키는 습관, 그리고 두 가지가 함께 모여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꿈을 이루는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씨앗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인파워러, 인파워리, 그래서 멘토, 멘티 그 릴레이션십을 또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파워러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좋은 코치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일치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남자들에게 이제 너 이렇게 하려면은 군대 나가라. 뭐 너 이거 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은 도피처 같이. 그리고 막 여자들에게는 또 그런 거를 또 얘기하기도 하죠. 뭐 시집이나 가라 이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마 막 이렇게 꿈 깨라 그런 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두드리는 거죠. 네. 어떤 우리가 현실적이지만 또 우리가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강점의 기반, 습관, 인간 행동의 90%가 습관적이라고 합니다. 잠재력, 강점과 습관을 결합해서 내부에서 자신의 한계와 맞닥뜨린다. 잠재력이죠. 최소 노력의 법칙은 진정한 목표와 당신이 정말로 잘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무엇이다.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고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기르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하면은 줄이고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야. 그게 굉장히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력 발견 발휘하는 거, 나는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들로 팀을 꾸리고, 그쵸? 내가 그 약점을 스스로 보완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들, 그리고 그게 보완해 주는 그 영역이 자신의 강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셔서 그 사람이 자신의 강점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강점에 의존하는 방법과 습관들을 개발하고 있겠다. 네, 존 맥스웰이 한 말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당신에게 최고의 보답을 줍니다. 여러분 마스터 그룹에게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제 나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바로 강점을 얘기하지 못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의 배경과 또 잘했던 점 그리고 잘해서 인정받았던 점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전설이죠. 근데 말년에 은퇴하고 이제 야구에 열중했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그 강점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적은 것이죠. 당신의 꿈이 당신의 진짜 습관에 기초하고 있는가? 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인가? 당신은 꿈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실을 당신의 동맹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개인적 성취에 도움되는 어떤 습관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습관 우리 특강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습관에 관해서 최근에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유명한 책 2권입니다. 여러분 이 책들 사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리더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저는 이 습관의 힘도 보고 저는 습관의 힘은 영어로 봤고요.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이제 한국말로 봤는데 여러분 제가 핵심적인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심리학적이면서도 인지심리학, 행동심리학을 또 보는 겁니다. 습관의 정착 단계는 첫 번째 Q,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은 이제 어떤 신호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빨을 안 닦으면 이빨이 까매지겠네. 그리고 저 멋진 남성 혹은 예쁜 여성과 같이 이렇게 미백 치아를 못 갖겠네. 이러면서 뭔가 하나의 신호가 오는 거죠. 뭔가 자극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빨을 닦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니까 정말 미백 치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카를 하는 이 습관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빨도 안 아프고 병원에 안 가고. 이 양치질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홍보의 결과, 마케팅의 결과로 사실은 양치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품 나는 치약으로 이빨을 닦으면 광고에 나온 하얀 이빨에 미모의 여인처럼 된다. 이 홉킨스라는 광고주가 이 펩소던트 오래된 치약이죠. 그걸 광고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또 아주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안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그런 일단 비즈니스의 놀라운 힘이죠. 그 대신 그게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이 찰스 두힉이 말한 습관의 힘보다도 더 좋은 책이다. 여기 써 있네요. 찰스 두힉의 습관의 힘을 뛰어넘는 최고의 책. 이 둘 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1위,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히트를 쳤죠. 핵심적인 거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면 목표를 세우는 대신 시스템의 개선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표만 세워놓고 그거를 실천을 안 했던 경우가 많고 또 실천을 못하게 되니까 좌절해서 앞으로도 목표를 안 세우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개선에 집중하라.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그러니까 습관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습관을 지속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한 이 습관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체성이 굉장히 습관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 목회자도 있지만 카톨릭 신부 아니면은 스님, 그렇죠? 그 불교의 절의 스님 같은 경우 얘기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 안에서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스님으로서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거나 또 신부로서 뭔가를 하는 그 행위, 그게 이제 계속 습관으로서 이어지고 그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강화시키는 거죠.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 이런 습관을 지속적으로 한다. 습관의 고리가 이제 아까 이제 여기 3가지를 얘기한 거를 이분은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똑같아요.
근데 열망과 반응, 보상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 동기부여 자극이 와가지고 동기부여가 자극이 와서 습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신호를 잘 받으려면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 시그널이 동기부여가 좀 분명할수록 더 신호를 잘 받는다. 그리고 이거 하면은 혜택이 많은데 하면서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이빨 닦는 걸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빨이 정말 하얘지면은 야 진짜 나 자신도 굉장히 기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게 느끼겠다 이러면서 그 습관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할 만큼의 그게 되는 거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빨을 닦는 거죠. 매일 닦는 거죠. 매일만이 아니라 밥 먹고 나서 계속 닦는 거죠.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계속 칫솔 갖고 다니면서 찌약 다니면서 이렇게 밥 먹고 나서 계속 닦는 거야. 그 다음에는 건강한 치아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보상을 주는 거죠. 제가 양치질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용어를 다 될 수 있고요. 좋은 습관은 이렇게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하기 쉽고 만족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것이 사이클이죠. 이 4가지가 사이클 같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신호, 나쁜 습관을 끊기지 않은 분명한 신호를 갖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거는 할 매력이 없는 거야 라는 것으로 나쁜 습관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굉장히 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했을 때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내 인생이 피폐해진다라는 걸 느끼도록 하는 거죠.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습관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는 점에서 중요하다.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정체성이면서도 이거는 꿈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제가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습관 점수표 활용하고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걸 인식하라. 실행 의도를 이용하고 습관 쌓기를 이용하고 환경을 디자인하라. 이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유혹 묶기를 이용하라.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 집단에 들어가라.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또 하기 쉽게 만들면 돼요. 습관을 자체를 하기 쉽게 만들면 됩니다. 마찰을 줄이고 환경을 갖추고 결정적 순간을 완전히 체득하고 2분 규칙을 이용할 만큼 2분 만에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치카가 계속 얘기하게 되네. 하여튼 2분 동안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습관을 자동화하라. 그리고 만족스럽게 만들라. 강화 요인 이용하고 보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즐기고 나쁜 습관 피할 수 있는 방법 고안하고 습관 추적을 하고 2번 거르지 말라. 1번 걸렸을 때 즉시 궤도로 돌아가라. 아셨죠? 이렇게 습관 특강을 마치고요. 이제 잠재력 우리가 이거를 강점과 습관을 함께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고 어떤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입니까? 이러한 경험을 보유하고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드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합니까? 가능성, 그렇죠?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나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물, 얼마나 오래 걸릴 것,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출발점, 지금 위치를 한번 적어보시고 이거 숙제입니다. 지금 나누실 때는요. 강점과 그 강점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으로 강점에 집중하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키워야 할 습관이 어떤 거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잠재력 강점과 그 강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습관. 예, 이제 곧 이제 사과를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